안녕하세요. 백운용입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저희가 2월 초에 입시 전략 가이드북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 가이드북이 뭐고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월 18일 어제 어센팅 마인드 자사몰 홈페이지 오픈하면서 또 다른 상품 하나를 추가했는데요. 그건 바로 의대 입시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입니다. 자, 의대 입시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 뭐냐? 저희가 제가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현장에서 컨설팅 2,200여 건 넘게 하고 그다음에 981명 그중에서 의대생 100명 이상 합격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합격시킨 의대생들 비율과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궤적들을 추적해서 요렇게 비효과를 만들면 이렇게 좀 더 자기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의대 입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나의 어떤 진로 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의 학술적인 역량, 그다음에 실험 역량, 메이커 역량 혹은 창업 역량,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량 이런 다방면의 것들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저희는 어센틱 비교과 마스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그 매트릭스가 적용되는 원문 10개 요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보시면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비교과 열심히 하는데 왜 의대를 못 떨어질까? 왜 전교 1등인데 의대 안 될까? 요런 거에 대한 해답을 완벽하게 얻을 수 있고 혼자서 스스로 의대 입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말하지 않고 요 PDF 같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의대 입시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입니다. 2026년판이고 제가 이 학술 논문이라든지 이 산학 트렌드 자체가 1년마다 매 순간 바꾸기 때문에 이게 1년마다 제 개정해서 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의대와 관련된 요 아이콘들 잘 정리해 놨고 자, 제가 이제 홈페이지 이 젖산물 오픈이랑 그런 프로모션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세부 내용들, 요 세부 이제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직접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지금 내용이 지금 173 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저희가 인제 이거를 일일이 다 정리하고 찾느라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는지. 아무튼 정말 손이 많이 간 자료예요. 그래서 의대 입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 앞부분 그러니까 이 어센틱 비효과 마스터 매트릭스 요 내용 다루는 파트들은 제가 지금 PPT로도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좀 전환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상위권의 비밀스러운 궤적을 공개하는 건데 제가 인제 원래는 이제 사범대에 다녔었기 때문에 그 사범대 지인들, 동료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과 제가 좀 얘기 나눈 게 있는데 자기 학교 인제 이과 전교 1 등은 항상 인제 서울대 의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서울대 의대 간 적이 없습니다. 다 떨어져요. 그리고 상위권 의대도 잘 못 간다는 건데 이제 왜 그런가 인제 자기가 너무 이제 답답해 가지고 그 어떤 그 시도교육청 행사에서 만난 그 대학교 입학처장, 입학처 관계자한테 물어봤대요, 생기부를 들고 가서.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뭔가 답이 뭐 애매해요. 뭐 "이거 뭐 좋은데." 뭐 어쩐데 저쩐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제 입학사정관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따로 있긴 한데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인제 그렇게 워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인제 이 학생만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학생만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의대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엣지가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엣지라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의 관심 있는 그 의대 분야를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학술적인 탐구 능력 그게 저는 인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산업과 학계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탐구 역량 혹은 구체적인 어떤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실험이라든지 혹은 어떤 뭔가를 만드는 역량이라든지 혹은 어떤 의학적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교수가 된다든지 이런 쪽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진로들의 설정 그리고 그 진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산학의 최신 트렌드와 논문을 인제 이 생기부에 잘 녹여내는 어떤 그런 어떤 깊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제 이 지금 15 년간 입시 최전선에서 인제 2,200여 건 컨설팅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2,200여 건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했는지 어 아무튼 간에 너무 숨어서 이제 모르게 했나 봐요. 아무튼 2,200여 건을 하면서 981명 애들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100명 정도는 의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의대 진학생들이 많이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뭐 AI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뭐 AI 진단 치매 뭐 이런 것들 한창 유행 많이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유행할 때는 그런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다고요. 근데 똑같은 그런 주제를 하더라도 깊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깊이가 뭔데? 그럼 그 깊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원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원문을 어떻게 내 과목에 이 어떤 물화생지 그다음에 어떤 뭐 사회 이런 과목이랑 다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이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 173 페이지를. 그리고 인제 핵심이 뭐냐면 이게 되게 인제 뒤에 인제 PPT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시라고. 그다음에 인제 이거 생명공학과라든지 의공학과라든지 기계공학과라든지 거기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가격대를 제가 원래 이게 아무튼 5,500 원으로 커피 한 잔 값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 설명을 보시면 그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은 보고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무튼 최상위권 비밀스러운 궤적이 있다. 근데 그 궤적은 바로 산학 트렌드를 여기 뭐냐 의대 입시라는 여기에서 깊이를 가져가는 건데 그런 깊이를 가져가는 게 바로 인제 글로벌 의료 바이오 산업에서 막대한 자본이 집중되는 초부가가치 연구 주제 10선 요 10선에 해당하는 원문을 찾아 가지고 그 원문을 저희 어센틱 마인드의 12 렌즈 매트릭스로 해부해서 쪼개 가지고 아이디어를 과목별로 다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탐구 기회가까지 제공한다, 예시로. 요거를 인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요 책의 논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 뭐 논문이라든지 학술 논문 뭐 글로벌 논문 뭐 이런 것들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목 차 볼게요. 자 일단은 1 장은 이거예요. 어센트 비교과 마스터 매트리스가 뭔지 그러니까 즉 이 원문을 하나의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을 쪼개 가지고 어떤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든다고요.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1 장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PPT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2 장은 뭐냐면 이러한 이 방법론 우리 어센틱 비효과 마스터 매트릭스 줄여서 12 렌즈 매트릭스인데 요 12 렌즈 매트릭스를 의대 입시에 어떤 분야에 적용하냐 이게 지금 의대 입시의 초부가가치 주제 10선이거든요. 현재 2026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전 세계의 글로벌 자본이 모이는 그다음에 전 세계의 탑 학술 논문들이 무수히 발표되는 그 영역이라고요.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했을 때 이 진로가 AI에 대치되지 않고 의대를 간다 해도 지금 뭐 대체될까 된다 뭐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때는 정말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로 계획을 세우고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가장 유망한 분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먼저 10선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선 내부에 들어가면 이 원문이 있고 원문을 11 렌즈 매트릭스에 넣어서 쪼갠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 중에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기획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합 요약 시사점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센트 비효과 마스터 매트릭스 1장부터 볼게요. 자, 1장 보면 이렇게 뭐 글이 많아요. 의대 입시의 진짜 전쟁터가 어떻게 되냐, 배경 및 필요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이 배경 및 필요성,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어센트 비효과 마스터 매트릭스로 해결할 거다. 이 어센트 비효과 매트릭스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뭐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빠르겠죠. 자, 보면 의대 입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어요. 당연히 의대 입시는 내신도 1점대 초반에 나와야 되고 완전 극초반 1.0 뭐 1.3 그러니까 우리 이제 2027 학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28 학년도부터는 또 달라지죠. 내신이 5 등급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등급 인원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상위 10% 까지가 1 등급이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2027 학년도까지는 1.5 등급 넘어가면 의대를 못 가요. 인제 1.5 등급 선은 인제 좀 더 고교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높거나 뭐 이런 선인데 1.5 넘어가면 못 가는 게 진짜 정설입니다, 정석. 1.3 안쪽. 그다음에 인제 인서울권에서는 1.1, 1.2 요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다가 수능 최저에다가 그다음에 비교과도 좋아야지 면접도 좋아야지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인제 왜 제가 이유를 지금 뭐라 써 놨어요? 세특의 인제 합격을 결정지는 시대라고 왜 써 놨냐.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능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내신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거 세특 뭐 이거 비교과 뭐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대 입시 진학하는 친구들은 일단 정량은 다 갖춰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이미 갖춰진 가정 똑같이 있던 정량적인 기준이 갖춰진다고 했을 때 정성에서 우리가 결판이 난다 이 말이에요, 정성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시 80% 시대라서 의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입시는 정시가 메인이 아니고 학생부 수시로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완전하게. 이미 이건 뭐 2015 학년도부터 됐지만 인제 2027 학년 들어오면서 80%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부로 완전히 이동을 했고, 대학 가려면 문이 가장 넓은 게 학생부 위주 전형, 그중에서도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인데 의대는 다 세특, 의대는 뭐 비교과, 의대는 이제 내신 모의고사 다 갖춰지고 그다음에 똑같은 애들 중에서 정말 의학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다음 학술적인 깊이가 깊은, 학술적인 어떤 탐구력이 깊은 사람, 그다음 실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 정책, 행정, 법, 제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탐구가 있는 사람, 요렇게 특색이 있는 친구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세특비 인제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의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다른 전공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학이 이제는 다들 지금 인제 의대 입시 때문에 다들 인제 반수, 그다음에 재수, 그다음에 군수까지 하면서 의대를 가잖아요. 뭐 직장 다니다가도 때려치고 의대 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생김이나 이런 걸 보고 적합성이 높은 학생들을 뽑는다고요. 왜냐면 이게 인제 자퇴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 대학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래 남아 있을 사람, 이 학과에 딱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특을 더 본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된다? 내신 변별력이 하락하는 2028 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고2죠. 고2 2028 학년도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 등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2027 학년도 올해까지는 의대 입시에 해당하는 그 내신을 받는 애들이 상위 정말 전국으로 따졌을 때 1% 2% 요 안쪽이에요. 그 정원으로 따지면. 이건 제가 그 예전에 정리한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거 여기 우수상단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런데 인제 2018 학년도 되면서 상위 10%까지 1 등급이 나와 버리면 인제 이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의대 정원을 초과해 버린다니까요. 아예 의치안약수 메디컬을 다 넘겨 버려요. 그래서 세특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음? 왜냐면 애들 세특이 다 똑같아. 너무나도 다 똑같은 세특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 주는 것 물론 좋죠. 요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많은 학교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서 그 세특을 좀 더 다르게 스페셜하게 그 깊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최상위권 입시에서 이 세특이 이 맹목적으로 세특을 만들고 학교에서 하라는 활동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이게 왜 나오냐면 이 네 가지 이유로 저는 현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가 다 똑같아. 치매 예방, AI 진단, 감염성 질환 예방, 뭐 백신 개발, 다 이러면은 그냥 입학사정관에 수만 장의 서류가 쌓인다고요. 수만 장의 서류가.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와닿지가 않아. 너무 내신 좋고 모의고사 수능 최저 다 맞췄고 근데 이게 안 끌려. 이 생기부가 안 끌린다. 필이 안 와. 엣지가 없어. 너무 다 막연한 표현인데 결국적으로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챗GPT를 비롯한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어떤 AI, 생성형 AI 활용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hallucination이 여전히 심해요. 여전히 심하다고요. 물론 인제 프롬프트 어떻게 넣고 perplexity 이런 데서 인제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우리 고등학생들 특히 의대 입시 상위권 차는 친구들은 분초를 다투면서 내신, 모의고사, 비교과 이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뭐 반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데 그냥 챗GPT 넣고 바쁘다고 "이거 괜찮네." 하고 딱 가면 물어본다고요. 이 연구에서 표본을 이렇게 100명 이상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답변 못 해요. 왜냐면 없는 논문이니까. 원문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진짜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자, 세 번째. 자, 논문을 어쩌다가 하나 좋은 걸 다 구했어요. 누가 하든지 뭐 우리 아버지가 의사야, 우리 삼촌이 의사야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논문 좋다고. 근데 이 논문, 이 원문 자체를 수학, 경제, 사회 요쪽으로 다 연결을 해서 꿰야 돼요. 이 구조를 딱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장하고 연계하고 융합하는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고등학교 최상위권 친구지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그래도 그 친구도 방법론을 알면 딱
깨우치고 할 수 있으니까 요 책 보고 스스로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보 비대칭.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문제죠. 물론 이런 융합의 벽을 해 주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죠. 전문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그러니까 내가 1,500건 내가 컨설팅을 2,200건이나 했는데 사람들이 날 잘 모르잖아. 응?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이게 커뮤니티 내에서도 내가 이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도 이렇게 소개를 안 해 주고 싶어, 내 옆 친구한테. 왜냐하면 내가 받고 있는 이 컨설팅의 가치가 이게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잘해도 그래. 아무튼 그래서 핵심 문제가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게 면접에서 말 못하면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거 바로 가는 거예요.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생기부 꼼꼼히 보는 줄 아세요? 그 입학사정관들 다 꼼꼼하게 면접이나 이런 데서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핏이 맞는 사람, 이 우리 학교 의학에 딱 맞는 사람, 이런 사람 뽑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어센틱 비교과 마스터 매트릭스, 즉 11렌즈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요. 네, 검증된 학술 논문 한 편이 있습니다. 요 학술 논문 한 편이 있는데, 이 4.3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4개의 도메인이 있어요. 과학 공학에 대한 도메인, 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도메인, 사회 공공에 대한 도메인, 인문 철학에 대한 도메인이 있고, 요 도메인 하나당 3개씩 들어있어요. 3개씩. 그래서 4.3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4.3 프레임워크이 뭐냐면, 자, 요거는 이제 이 원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거 원문을 하나 정했어요. 예를 들어 정말 뭐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관심 있는 그 디지털 치료제,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논문을 하나 정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논문을 요 렌즈에 다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렌즈는 하나의 논문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하나의 이 특정 논문을 바라보는 관점, 즉 그 관점을 12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12개는 각각의 과목이랑 연결됩니다. 보세요. 자, 과학공학은 뭐냐? 원리와 구현을 다루는 도메인이다. 두 번째, 경제 비즈니스는 뭐야? 부가가치 창출을 다루는 도메인. How it makes value. 그러니까 어떤 의학 기술이 있어라도 이게 돈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도메인은 뭐예요? 이 기술이나 이 의료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과 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How society manage it. 그다음 네 번째 도메인은 뭐야? 인문 철학, 인간을 향한 이해. 어떤 뭐 이종 장기, 뭐 동물 장기라든지 오가노이드, 3D 프린팅으로 장기를 만들어. 그럼 이런 것들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점들을 해석해보고 노력해보는 그런 것들. 이 네 가지 도메인이 있고, 첫 번째 과학공학,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냐의 첫 번째 원리는 뭐야? 어떤 논문이 있다면 그 논문을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과서 공식과 원리는 무엇인가? 요 관점에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첨단 기술의 관점에서 자, 이 논문을 토대로 기존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AI, 빅데이터, 나노 기술이 접목되었는가를 판단해보는 관점 하나. 세 번째 관점, 이 눈으로 읽은 이론을 내 손으로 직접 구현하고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 요 세 개예요. 근데 특히 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되게 그 깊이를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뭐 깊고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기초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논문을 예를 들어 봤다면 이 고교 개념이 이건데, 이 논문은 이 고교 개념에서 이렇게 발전된 요 이론을 다루고 있다. 요런 걸로 풀어내면 기초가 탄탄한 친구 요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메이커 실증. 우리 과학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과학 영재학교 이런 친구들이 이 학종이나 이런 데서 강점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험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요. 과학고나 뭐 자사고,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 과학 중점고등학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실험에 엄청나게 익숙해져야 돼요. 실험에. 뭔가 직접 하는, 인간이 하는,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역량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범한 일반고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평범한 일반고들은 이런 눈으로 읽은 이론을 그러니까 논문만 읽으면 안 되고 이거를 구현하고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갖춰줘야 돼요. 응?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파이썬, 아두이노, 오픈소스 이런 걸 통해서 프로토타입이나 시뮬레이션 직접 제작하고 검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파이썬으로 전염병 확산 경로를 코딩하여 그래프를 시각화하고 변수를 통제하는 실험 설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화학 실험이라든지 뭐 3D 프린팅 만드는 그 바이오 프린팅 이런 거 하는 그런 제재를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도메인의 세 가지 내용 뭐냐? 경제 비즈니스 파트예요. 어떤 하나의 논문을 원문을 경제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바라볼 건데 이 도메인은 세 가지 렌즈를 갖고 있다. 뭐다? 첫 번째 산업 시장. 이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수요 공급과 대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원격 의료 플랫폼 도입 시 기존 오프라인 병원과의 수요 곡선 변화 및 시장 규모 예측 이런 게 딱 있다 하면은 와, 이 친구는 의사인데 이런 어떤 밸류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다음에 이건 난 창업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렌즈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이 기술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 혁신을 지속하게 만드는 수익 구조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원문을 이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렌즈 설명 뭐야? 대학병원, 제약사, IT 스타트업 등 주요 플레이어 간의 협력 경쟁 구조와 수익 창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 스타트업이 있다. 수익 모델이 이렇게 된다. 그럼 그걸 분석을 해. 그다음에 데이터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확장 전략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동아리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 계획서를 써보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요 논문을 본 거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경제 과목이라든지 뭐 창업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해 가지고 한다. 이건 완전한 확산이고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렌즈들은 이 논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이 원문 하나만 봤을 때는 '아, 이 논문을 요약해야 되나?' 단순히 그냥 요약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관점을 줘서 과목과 연결해서 진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자, 소비자 행동. 소비자는 왜 이 기술에 지갑을 여는가 혹은 열지 않는가? 예를 들어 디지털 치료제 DTX. 디지털 치료제의 낮은 재사용률 원인을 UX 한계와 킬러의 부재라는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 후 수익화 전략을 제안한다. 좋죠. 요새 의사 출신도 창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스 같은 경우에도 치과 의사 출신이죠. 그리고 뭐 DTX,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 같은 경우에 요새 인지행동 치료 앱이 있어요. 뭐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자기 기록하고 성장하고 뭐 체크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낮아지는. 이게 지금 3 세대 치료약이에요. 원래는 뭐야 화학 제제를 넣는 거. 그다음 뭐 2 세대 있고 3 세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냐? 자, 세 번째. 시스템과 룰의 관점에서 또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자, 법령 정책, 혁신 기술이 도입될 때 어떤 원문, 어떤 기술을 다룬 원문이 있다. 근데 법령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 어떻게? 혁신 기술이 도입될 때 기존의 법령과 제도는 어떻게 충돌하고 재편돼야 되는가? 즉, 적용 예시, AI 의사의 오진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쟁점 분석 및 의료 AI 배상 책임법 초안 기획. 좋지 않습니까? 사회, 통합사회, 이런데. 아니면은 뭐 국어 과목에서 그런 어떤 법률 정책이 나오는 지문이랑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확장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의 원문을 이렇게 다 쪼개서 그 쪼개는 마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자, 8번 렌즈 뭐예요? 지역사회 연계. 이 지역사회 연계가 최신 트렌드예요, 우리 비교과 중에서는. 왜? 지역사회라는 건 있잖아요. 정말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만 쓸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지역에 예를 들어 어떤 뭐 도농 복합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시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의료가 거의 막 무너지고 같은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의료 시설이 많은 지역, 병원이 집중된 지역 이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이 거대한 담론을 우리 동네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자기 주변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는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의 지역 보건소 인프라 데이터를 분석하여 농촌 노령층 대상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버스 도입 제한. 우리 버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버스들을 경기도에서 뭐 이렇게 택시처럼 운영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또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9번 글로벌 환경. 이건 좀 더 이제 확장된 거죠. 이 기술은 국경을 넘는 보건 위기와 환경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매개, 모기 서식지 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제적 방역 공조 시스템을 제안한다. 세계 지리 지구과학 영어 원문을 딱 연결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도메인 세 번째 영역의 아홉 번째 렌즈. 그래서 저희 총 12개 있다고 그랬죠. 자, 인문 철학. 이거 이제 약간 문과적으로 가는 거죠. 인간을 향한 이 why it matter 중요하냐. 자, 어떤 원문이 있다, 기술이 있다. 거기를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가? 자, 볼게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악의 논란에 대해 공리주의와 의문론적 관점을 비교
오디오 분석하는 에세이. 아, 좋다. 자, 11번 렌즈. 육체적 질병을 넘어 환자의 심리적 고통의 기술은 어떻게 심리, 정신도 다루는 거예요. 우린 좀 더 왜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 난소곤 같은 어떤 문학 작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그 분석하는 그 인물의 심리를 분석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기술로 치료할까를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융합적으로. 융합이 확 되죠. 그 다음에 12번째 렌즈.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항문을 교차시켰을 때 어떤 새로운 통찰이 도출되는가. 요거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이식적인 격각이나 유기적 연결해가지고 단일 렌즈를 도달할 수 없는 통합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항생제, 내성균 확산 속도, 수학, 그 다음에 진화 메커니즘, 생명과학, 공중보건 행동 지침을 엮은 다학적 통합 보고서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고도의 인지 능력인 거죠. 이 과목을 연결해서 하나의 원문에서 출발해서 연결하는 거. 이러면 완전히 진짜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효과라는 이런 표현은 껍데기고 표면적인 거고, 정말 내면에 내가 정말 이 주제가 정말 유망해서 이 원문을 선택해서 이 원문을 토대로 렌즈를 비춰보니까 스스로 고찰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 내적 작용이 중요한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은 바로 그걸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요 PPT 슬라이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10개 영역에 10개 원문을 선정을 했어요, 제가. 그럼 하나의 원문당 렌즈가 12개니까 뭐야? 그럼 10개 곱하기 12개. 10개 곱하기 12개면 총 120가지의 교과 연계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 이 교과 연계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의 렌즈를 선택해서 심적 기획 보고서를 제가 이 초안을 보여드린다고요. 아, 이렇게 짜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상위권을 이렇게 짠다. 그러면 10개 심층 탐구 계획안을 얻는 거죠. 얼마에? 5,500원에. 내가 뭐 장사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꾸 지금 깊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AI 대체되지 않는 그런 초 분야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정에 대한 판단을 고등학생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응? 내가 의대 입시해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그 검색하고 리서치하는 타임도 좀 부족할 뿐더러. 그래서 제가 골랐습니다. 2016년도 3월 기준으로 최신, 정말 네이처, 셀 이런 어떤 정말 탑3 그런 학술지부터 시작해서 책, 아무튼 원문 골고루 수 있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5가지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이 10가지 원문은. 자, 인간의 AI가 대체할 수 없어야 된다. 이게 정말 유망한 분야여야 된다. 이게 일단 가장 큰 기준이고, 그래서 초부가가치 의학 주제라고 일단 정했고, 생명윤리와 첨단 기술 교차점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이 주제 자체가.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계속 가도 결국에는 인간이 필요한 그런 주제. 생명, 건강, 안정에 직결된 근본적인 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에 투자가 집중되는 영역, 돈이 집중되는 분야에 기회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첨단 기술들이 융합되는 분야, 로봇, 유전자, 나노 등 다학적 기술이 필수인 그런 분야. 그 다음에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러니까 뭐 피지컬 AI가 생겨서 이제 AI한테 육체가 생기는데, 그렇게 돼도 수술, 시술 등 AI가 직접 대체 불가능한 행위, 물론 진짜 20년, 30년 한 세대 지나면 금방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정말 AI, 예를 들어 원격 수술 같은 경우, 6G라는 어떤 초저지연 환경,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격으로 햅틱 장갑을 끼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도한 물리적 개입이 있는 분야들. 그다음에 윤리적 판단과 법적 책임. 근데 AI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없죠. 책임은 누구만 질 수 있어요? 인간만 질 수 있죠. 그리고 복잡한 책임이 있는 분야. 요렇게 5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주제가 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주제를 제가 선정을 어떻게 했냐? 요렇게 했습니다. 총 10개인데 먼저 첫 번째 주제보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신경보철 전자약. 쉽게 말해서 요거 뇌 신경에다가 이 컴퓨터 그런 부품들을 넣어가 껴가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게 하고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런 분야 말하는 거예요. 신경과학, 공학, 윤리가 교차하는 그런 대표적인 주제고. 그 다음에 노화.
노화 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시술 많이 하고 피부에 되게 투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리프팅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막 브래드 피트도 이렇게 막 올렸잖아요. 60대인데 막 피부 팽팽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예요. 그 대중성과 자본, 노화를 정복하는 실리콘밸리와 빅테크 투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분야. 두 번째, 맞춤형 mRNA 항암 백신. 코로나 팬데믹 극복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우리 mRNA라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환자의 맞춤형으로 암을 정복하는 그런 기술이 핫한 분야.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뇌의 어떤 기능까지 결정한다는 게 이게 밝혀진 거예요. 장뇌축이라고 gut brain axis.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대중성 있고 교과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생명과학이랑 연계되잖아요. 그런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6G 기반의 초정밀 햅틱 로봇 수술과 원격 진료.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자, 바이오 프린팅. 우리 지금 뭐 장기 이식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플라스틱 프린팅 해서 이렇게 물건 뽑는 거 이제 대중화됐죠. 근데 이제 바이오 재질을 넣어가지고 실제 바로 넣을 수 있게끔, 인간 몸에 넣을 수 있게끔, 동물의 몸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바이오 프린팅. 그러니까 장기를 만들어버려요. 장기를 프린팅을 해버린다고요. 원래 이종작이라고 해가지고 돼지 간이나 눈이나 막 각막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넣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예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버려. 이 분야. 세 번째, 디지털 치료제. 화학 약물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처방하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을 갔어. 아, 우울해요. 혹은 뭐 인지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앱을 쓰세요라고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이 앱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보험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크리스퍼 가위. 이건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하죠. 뭐 노카타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세 글자 맞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가위로 해서 뭐 맞춤형 베이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편집 베이비. 그래서 요게 인제 되게 맞춤형하게 인류사적 논쟁을 촉발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인문과 과학의 어떤 그런 긴장을 탐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되고 또 9 번이 또 되게 핫해요, 요새. 우주의학 스페이스 메디신. 이게 미세 중력이 어떤 생체에 어떻게 변화를 미치냐. 우주에는 거의 중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 중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미세 중력이 근손실, 안압 상승, 면역 저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우주에 있는 그런 우주에서의 어떤 그런 생체 변화가 거꾸로 지구에서 노인성 질환의 연구에 적용이 된다고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되게 핫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SF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오른 민간 우주 시대 개막이 실제로 이제 우주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스페이스X에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뉴스 영화에서 본 것처럼 화성이나 이런 데를 진짜 우리 뭐 미국 이렇게 여행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학도 거기에 발맞춰서 발전을 해야겠죠. 이 분야 끌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제 굉장히 요건 현재 핫했던 굉장히 필요한 필수 의료분 그러면 AI 응급 트리아지. 트리아지는 환자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AI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죠. AI가 예를 들어 뭐 노인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뭐 아이가 있고 뭐 이렇게 다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하냐 뭐 이런 철학적인 쟁점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10가지 주제가 되게 핫하다 이겁니다. 핫하다. 지금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렇게 의대 입시가 이렇게 비효과가 중요하고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어센트 비효과 마스터 매트릭스로 어떠한 원문, 이 의학 분야에 굉장히 핫한 10가지 분야를 정하고 AI 대체 제안을 초부가가치 연구주의 10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센팅 마스터 매트릭스 12개 하나의 원문을 12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제공을 한다. 그런 어떤 시각을 그거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총 120개 그다음 그중에 하나 실전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봐 볼게요. 하나를 봐 보면 이해가 바로 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풍부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홈페이지에 그 슬라이드 이미지에 공개를 해 놓은 거는 1 번이에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신경보철 이걸 해 놨고 저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3세대 디지털 치료제 분야이기 때문에 109 페이지를 한번 봐 볼게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한번 봐 본다고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신약 3세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가기 전에 이 고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최신 정보들, 대중적인 어떤 뉴스, 그다음에 어떤 잡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학술 논문까지 포함해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대의 정의와 발전 배경. 자, 현재 인제 뭐 화학이라든지 화학적 성분 이런 의약품과 달리 모바일 앱, 게임, 확장 현실, 챗봇 이런 걸로 치료를 하는 거다.
그래서 1세대는 인지행동 치료, 2세대는 웨어러블 센서 VR 약물 병행, 그다음에 3세대는 AI 머신러닝, XR, 그다음에 디지털 바이오마커 뭐 이런 걸로 한다. 정의와 배경, 그다음에 이 기술의 전 세계 자본의 관심과 집중되는 이유, 기술의 핵심적인 원리와 진화, 미래의 전망은 남겨진 과제. 즉, 이 남겨진 과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인 우리가 미래 세대인 여러분이 나도 포함이지 저도 포함이에요. 미래 세대인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바로 여기서 포인트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보고 작성하시면 너무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다?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D가 독일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디지털 치료제 건강보험급여.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하면 약 처방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에서 그걸 보상해 준다니까요. 그걸 독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이 제도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사회, 국어 과목 이런 데서 이제 연계가 되는 거겠죠. 자, 약물 디지털 병행요법, drug digital combination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여기에 참고된 핵심 논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정말 최신 2024, 2024, 2024 이런 건데 이런 논문들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은 굉장히 유명한 논문지고 그래서 이런 데서 있다. 그리고 이런 논문을 찾아서 실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 사전 지식, 디지털 치료에 대한 사전 지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문 딥 리딩 메타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는 뭐다? 원문을 제가 이제 여러 원문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예요. 제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의 어떤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은 한글 앞에서는 이제 정말 학술 논문 최신 글로벌 학술 논문을 썼는데 왜 이거는 한글이냐? 요거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원문을 직접 보고 읽고 읽어야지 현장 가서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로벌한 거는 가져가되 이 국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원문이다. 한글 원문. 한글 원문 우리 국책연구기관인지 정말 어떤 뭐 삼정 뭐 KPMG 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한국의 어떤 현실들,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어떤 투자, 산업 발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한글 원문을 선정한 거고 세 번째는 뭐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 원문 좋죠. 영어 원문 다 할 수 있고 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해서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LLM 도움 받아가지고 번역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이 많이 든다 이거지. 지금 우리 친구들은 뭐 내신, 모의고사 이거 해야 되고 비교과 만들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했는데 이거는 원문으로 읽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첫 번째 이유 뭐였죠? 읽기 쉽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읽어봐야 면접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내 사정을 잘 반영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도 책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 QR코드 찍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있는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는 논문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약 내용들 이렇게 써놨고 제가 이렇게 핵심 내용들 LLM 도움 받아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그다음에 핵심 연구 결과, 연구 한계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 놨고 어센틱 인사이트 이게 왜 이휘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중요한 논문인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메커니즘을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기에 보험급여 수가 산정 정책적 쟁점이나 이 사이버 보안 이슈를 자기만의 후속 탐구 주제로 연결하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입학사정관이 의료 현장의 실제적 과제를 구조적으로 사고한 학생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의예과 말고도 보건정책, 바이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융합, 문이과의 통합 되게 넘나드는 그런 융합형 주제이기 때문에 되게 설득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선정을 했는지 이런 이슈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한 원문 이슈를 찾아서 원문 딥리딩 메타데이터를 판단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방법론을 소개했던 이 어센틱 비교과 마스터 매트릭스 즉 11렌즈 매트릭스로 요걸 해체하는 거예요. 원문 무슨 원문? 여기 지금 KPMG 3정에서 나온 요 원문 3대세 신약 디지털 치료제의 투자 동향과 미래 전략이라는 원문을 12개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어요. 12개의 관점. 첫 번째 관점 기초 원리 관점에서 어떻게 생명과학이랑 심리학이랑 연결해서 어떻게 3대세 신약인 디지털 치료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뇌의 신경활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생명과학 교과의 중추신경 연결 단원과 연결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탐구를 어떻게 한다? 소프트웨어의 시청각적 자극이 뇌의 시냅스 연결망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며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패턴을 변화시키는지 그 생물학적 기준을 깊이 탐구한다. 탐구는 이렇게 기획한다. 요렇게. 그러면
해당 그 투자 동향에 대한 내용을 기초 원리를 깊이 파고 싶으면 생명과학이나 심리학 연결해서 요렇게 하라는 거지.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지. 관점을 봤을 때. 오케이? 그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메이커 실전 강조했어요. 공대라든지 의학 계열이라든지 메디컬 계열이든 다 이런 실험이라든지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거, 만들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메이커 실전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정보랑 수학, 투랑 연결한다. 자, 개념 어떻게 연결할 거냐? 디지털 치료대에 낮은 수능도 이렇게 앱 치료인데 약을 먹는 건 편한데 앱은 계속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안 한다는 거야. 재접속률이 떨어져.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지. 보상체계 알고리즘, 수학적 확률 모델과 프로그램을 구현 입증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야. 수학의 개념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확률통계라든지 그 정보의 그 알고리즘 개념을 연결해가지고 그 탐구 방향, 환자의 앱 접속 빈도와 치료 성과의 상관관계를 미적분 변화율 개념으로 모델링한다. 이타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푸시 알림 타이밍 최적화 공식을 탐구한다. 그 탐구 기획을 직접 인벤터나 파이썬을 활용해서 인지행동 치료 체포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렌즈 하나만.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렌즈들이 많아요. 요새는 창업하려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볼게요. 경제 사회문화로 넣어버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다 넣을 수 있다고 그러죠. 비교과 어떤 비문학 지문인데 창업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모델과 소비자 직접 판매 기반의 웰리스 모델이 혼재된 디지털 치료 시장의 수익 구조를 비즈니스 모델에 분석한다. 어떻게? 제약사의 기존 병원 영업망을 활용하는 기업 간 제휴 전략 처방.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제약사와 IT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융합적 수익 창출.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병원도 있을 거고, 대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형 그 제약사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할 때 수익을 나눠가지고 주는 방법인 거지. 제휴랑 융합 수익 창출. 그래서 국내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즉각 진입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 구독형 서비스와 기업 대상 임직원 멘탈케어 복지 모델을 결합한 가상의 창업 계획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원문만 제대로 봐도 모든 과목으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12렌즈 매트릭스의 최고 장점인 거예요. 새로운 생각, 융합의 생각의 어떤 길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2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원문당 12가지의 교과 연계 탐구 아이디어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저는 이제 7-4 중에선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목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국내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디지털 치료대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 이게 건강보험 수가에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 즉 디지털 치료제로 식품안전의약처에서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야지 이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B2B 구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그 임직원들 정신건강 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 성과랑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B2B 회사 스타트업 때 어떤 예를 들어 뭐 삼성이라 할게요. 뭐 현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복지 서비스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이 수익 중에 얼마를 이렇게 공유하는, 이렇게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논문처럼 이렇게 초록을 한번 짜고, 그다음 실전 보고서 목차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를 세특에 어필할 때, 세특을 쓸 때는 요런 방향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왜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했는가? 사전 지식 딥다이브에서 다룬 수가 모델 미정립이 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디가 제도를 보니까 디가 제도를 봤고, 원문 딥리딩의 제도적 장벽이랑 한계점을 내가 파악했다. 그래서 본 기획안의 하이브리드 수익 전략으로 4단계 전체가 수익 전략으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전 질문, 그 다음에 원문 딥리딩, 그 다음에 기획안, 11렌즈 분석, 그 다음에 기획안, 요 네 단계가 하나로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 10개의, 이건 뭐 이제 크리스퍼고 뭐 이 10개의 내용이 원문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그래서 아주 풍부하게 의대 입시 비교과의 깊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응? 다시 이제 목차로 한번 가볼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PPT 올리는데도 이게 한참이야. 자,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종합 요약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의대 입시
물리를 비롯해서 뭐 생명과학도 기고 뭐 바이오 메디컬 하여튼 이런 의료, 공학 이렇게 합쳐된 요새는 모두 다 융합이에요, 융합. 그 융합이고 심지어 인제 인문계열 뭐 간호학과도 할 수 있고 여러 파트에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1 학년 때 요거 했다가 2 학년 때 요거 했다가 3 학년 때 요거 했다가 국어 과목에서는 이거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다 달라. 방향이 다 다르다 이거야. 근데 입시 전략 가이드북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인제 요렇게 인제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딱 포인트를 잡아 주지 이렇게 방향성을.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아까 원문을 하나 예를 들어 초부가가치 주제 중에서 하나를 내가 나는 지금 디지털 치료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했지만 나는 3D 프린팅과 그 장기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 거기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원문 딥 리딩이랑 그 1-1 사전 지식부터 원문 딥 리딩이라는 거 쭉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문 뒷미등이 하나의 원문이 모든 12 개의 렌즈로 분석이 돼서 12 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12 개의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각 과목에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문 하나가 12 개를 다 잡는 이런 형상이 되니까. 이런 구조화가 되니까. 예? 이렇게 보석이 많아도 알이 많아도 깨어야지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 가이드북, 비교과 가이드북이 도움이 된다. 3년 활동을 일관된 방향으로 합격 서사로 정렬할 수 있다. 이게 최상위권들이 갖고 있는 궤적이라 이겁니다. 내가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껍데기 그러니까 본질 그 밑에 있는 작동 원리를 보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구조화가 되고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해서 '아 이 친구는 오가노이드에 미친 친구구나.' 이렇게 되는 게 뭘 이렇게 입시를 해서 내가 저렇게 가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오가노이드, 디지털 치료제에 관심이 있어서 크리스퍼 가위에 관심이 있어서 우주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재생의료에 관심이 있어서 응급실 AI 트리아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의 원문을 보고 그 분야의 렌즈로 여러 가지 12 개의 렌즈에서 다양하게 고찰을 해 보니까 이렇게 구조화가 된 거지. 아 대학 가려고 구조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방향, 어떤 체계, 어떤 렌즈, 프레임워크, 12 렌즈 매트릭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탐구를 하는 그 과정, 그 고찰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키웠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생기부의 진정한 동력은 결국 따라하지 말고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정말 내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흐름대로 간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화된 원형이 만들어진다. 중심이 잡힌다. 이게 바로 나다움, 어센틱 마인드를 갖는 게 바로 가장 강력한 의대 입시의 혹은 대학 입시의 혹은 대학을 넘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가 자꾸 입에 붙어 가지고 뭐 아무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거 뭐 아무튼 생명과학이든 뭐 의예과든 뭐 수의예과든 다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